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요즘에 돌반지 가격이 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돈이 45만 원입니다. 진짜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요즘에 금값이 진짜 사상 최대치인데요. 금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여기는 연준에서 가지고 온 미국의 통화량인데요. 미국의 통화량이 지금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돈 풀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여러 다른 나라들도 그랬는데 이렇게 돈의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중동도 불안하고 여러 지정학적 요인들이 불안하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립니다. 또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에서 금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금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계속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값은 오르는 거죠. 지금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 지금은 늦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금 가격이 몇십 년에 걸쳐서 쭉 올라간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빨간색 표시해놓은 데 있죠. 저기가 1990년대인데요. 저 때는 한 10년 정도는 금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인플레이션을 좀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금을 가지고 있을래? 이건 추천드리고요. 네,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 봐야지 라고 하는 금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금 투자의 장점으로요. 다른 자산들하고의 상관계수가 낮다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했을 때 상관계수가 낮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을 함께 담아 놓으면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금 투자를 할 때 버티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전자산으로 금하고 보통 같이 얘기가 되는 게 달러인데요. 달러는 예금해 놓으면 이자를 주지만 금은 이자가 없어서 조금 가지고 있을 때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고치가 된 금 투자 그런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거, 금 통장, 금 펀드, 골드바 구매, KRX 금 현물, KRX 금 현물 ETF 이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금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겠죠.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거는 우리가 하고 다니면서도 쓰고 투자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고 갈 때는 괜찮은데요. 실제로 금 생산 전체 중에서 액세서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조금 못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투자만을 위해서 금목걸이를 사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는 게요. 세공비가 굉장히 비싸고 부가가치세도 10% 붙고 사고 팔 때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만 생각했을 때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겠다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통장과 금펀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금통장 만들 수 있어요. 0.01g 단위로 지금 생각하면 한 1,200원, 300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소량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지만 사고 팔 때 수수료가 1% 붙고요. 또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세금을 15.4%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 추천드리진 않아요. 금펀드도 있는데요. 이 금펀드는 금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채굴하는 그런 기업 있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간혹 금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금 가격은 올랐는데 이 금펀드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개념에서는 금펀드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운용 보수도 붙습니다. 셋째, 골드바 구매가 있습니다. 실물 골드바는요, 은행에서 살 수도 있고 우체국에서 살 수도 있고 한국금거래소에서 살 수도 있죠. 왼쪽에 있는 게 한국금거래소의 1kg 골드바 모습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우체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조폐공사에서 만든 겁니다. 지금 1kg이 1억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kg이라고 해도요, 요만한 그 가나 초콜릿 정도 사이즈인데 진짜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장점은요, 골드바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올라도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점이기는 한데요. 골드바를 살 때도 아까 목걸이 살 때랑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그리고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달라요. 팔 때 훨씬 싸게 팔아야 돼서 20% 정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이득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번째 투자 방법으로는 KRX 금현물이 있습니다. 골드바를 실물로 사면 실제로 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정말 좀 부담되잖아요. 또 금고도 또 사야 될 거고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예탁결제원에 맡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KRX 금현물을 사는 겁니다. 주식을 사듯이 MTS에서 살 수 있어요. 여기 화면에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증권사에서 금현물 전용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금현물 전용 계좌에서 1g씩 살 수가 있어요. 금을 사는 거랑 똑같은데 실물로 가지고 있지만 않은 거고요. 1g씩 살 때요. 그날의 금 시세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금 가격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게 참 좋은 점이죠. 이거 1g씩 사서 모아서 그럼 현물로 출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100g 단위로 혹은 1kg 단위로 출고 가능합니다. 실물 골드바를 살 때는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꽤 컸는데요. KRX에서 사면 이 팔 때 가격이 깎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수수료가 0.2에서 0.3% 정도 나간다. 알고 계시면 되고 출고를 해야겠다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똑같이 내야 됩니다. 이건 실물 골드바도 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다섯 번째 방법은 KRX 금현물 ETF입니다. KRX 금현물을 ETF로 만들어 둔 겁니다. 요거는 골드바 인출은 하실 수 없어요. 하지만 KRX 금현물 가격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요. 주식계좌 어디서나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KRX 금현물을 사려면 금현물 통장이 따로 있어야 됐거든요. ETF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주식 사듯이 어느 주식계좌에서나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다 보니까 운용 보수가 0.5에서 0.7% 정도 나가고요. 차익이 났다라고 하면 15.4% 세금을 냅니다. 15.4% 세금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또 IRP 계좌, ISA에서 사면 세금 15.4%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드바 인출이 필요 없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금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금저축계좌에서 KRX 금현물 ETF 사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은 금 투자 방법 5가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얼마 전에는 금 투자 방법 알아봤었는데요. 지금 금보다 더 많이 오른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은입니다. 2012년 12월 이후에 지금 최고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은값이 정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보통 금하고 은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금하고 달러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연준에서 0.5%포인트 B컷 단행을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의 가치가 보통 떨어지게 되고 금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은값도 같이 오르는데요. 금하고 은하고 같이 가지만 은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은이 요즘에 더 많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구리, 원자재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금 10년, 은 10년 보시면 비슷하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은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미 은을 사기에는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은 가격이 어느 정도 저평가된 건지 고평가된 건지 보려면 그냥 가격 말고도요. 금 가격 대비해서 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되지? 라고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금은비인데요. 지금 금은비가 84 정도 돼요. 그 뜻은 금 하나랑 은 84개랑 같다. 같은 용량일 때 그런 얘기고 지금 보니까 금 한 돈이 52만 원이나 하는데요. 은은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6,300원 정도 합니다. 금에 비해서 정말 훨씬 저렴하다라고 보이죠. 금은비가 높을수록 은 가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2020년 정도에는 120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은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이는 거죠. 350년 정도 추이를 본 건데요. 옛날에는 금은비가 15 정도에서 오랫동안 유지됐습니다. 1600년대부터 본 건데요. 금과 은의 매장량을 보면 1대 15 정도 된다고 해요. 이 1600년대에
그 영국의 조폐공사에 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이작 뉴튼입니다. 물리학자 아이작 뉴튼이 그 매장량을 막 봤대요. 그래서 1대 1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맞춰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금은비가 좀 더 높아졌지만 지금도 높은 편이다. 사람들이 요즘에 은을 더 많이 샀고 각광받게 된 게요. 은이 산업재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전통적인 산업재뿐만 아니라 요즘 미래에 각광받고 있는 산업재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5G, 태양열, AI, 전기차 이런 것들에 은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따라서 은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금 같은 경우에는 귀금속으로 쓰이는 게 절반이 넘고 산업용으로는 한 6% 정도 쓰이는데 은은 절반 넘게가 산업재로 쓰입니다. 2020년부터 은, 금 둘 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은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공급은 거의 그대로고 빨간색 선, 수요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AI, 음성인식, 자율주행 이런 쪽에 은이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데 필요한 게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되게 높은 게 필요한데 구리 많이 쓰였었잖아요. 그런데 구리는 은보다 좀 싸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은이 쓰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이 점점점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공급은 정말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 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은은요, 은만을 채굴해가지고 나오는 게 한 생산이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물이나 다른 납 여러 가지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온다고 해요. 게다가 금은 다시 녹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은은 전기 제품에 막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 꺼내가지고 다시 쓰게 되질 않아서 오히려 생산이 더 잘 안 되고 이 상태면 20년 정도 후면은 고갈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은투자의 장단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요, 미래 산업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는데 공급은 늘어나지 못하니까 은이 부족해질 것이다. 금과 은 원자재 등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또 금, 은 같은 거는 주식, 채권, 달러 같은 다른 금융 자산과 움직임이 달라요. 나 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이 안 좋을 때 가지고 계시면 버티는데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은 투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금은 KRX 금 현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은은 안타깝게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KRX 은 현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볼 때 금은비를 볼 때 전문가들이 아직은 은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 투자 방법 첫 번째로 현물로 사는 겁니다. 은바를 살 수도 있고 동전을 살 수도 있고 그래듈이라는 형태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99.99% 순도인 거를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한국금거래에서도 팔고요. 은행 여러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골드바는 가격이 100g에 지금 1,300만 원이 넘는데요. 실버바는 100g에 20만 원 선이니까요. 소액으로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금처럼 은도요.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릅니다. 살 때 한 7% 정도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10% 내기 때문에 최소한 17%는 올라야 본전.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야 이득이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은화는 보시면 이렇게 캐나다 동전인데요. 은화는요, 수집용으로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그람당으로 따지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듈 형태로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람당으로 따졌을 때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긴 합니다. 은바를 만들어도 그렇고 동전을 만들어도 그렇고 세공비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듈은 세공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을 녹이면 그 은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그 알갱이 그대로고 어떤 뭐 액세서리를 만든다거나 은바를 만든다거나 할 때 이 그래듈 형태에서 만들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점은요. 그러니까 그래듈도 한국금거래에서도 팔고 여러 곳에서 팔지만 여기 실이 있는데 그게 개봉하면 그 보증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투자 방법 두 번째로 은통장이 있습니다. 금통장하고 똑같이 개설할 수 있는 건데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가서도 개설할 수 있죠. 여기는 신한은행 거를 캡처를 했는데요. 다른 은행들에도 있고요. 은을 0.01g 단위로 사고 팔 수 있는데요. 매매 수수료가 3.5%가 됩니다. 살 때도 3.5%, 팔 때도 3.5%라서 그러니까 7% 이상은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그리고 수익이 발생 시 15.4%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우리 예금했을 때 내는 거랑 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똑같이 15.4%를 내게 됩니다. 금통장은 실물 인출이 가능하지만 은통장은 실물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은투자 방법 세 번째 ETF인데요. 비용 측면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식 사듯이 MTS로 살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덱스 은선물 H입니다. 은에만 딱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은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금, 은 묶여 있는 건데요. 은에만 투자하고 싶으면 코덱스 은선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가 나가요. 0.68% 나가고 그리고 이게 수익이 생기면 거기에 15.4%는 배당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은 아니지만 이름이 배당소득세라고 붙더라고요. 해외에 있는 은 ETF에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iShares에서 만든 SLB가 대표인데요. 총 보수는 0.5%로 코덱스 은선물보다 살짝 낮고요. 여기는 근데 세금 내는 게 우리나라는 15.4%를 무조건 내지만 그러니까 해외에서 한다면 수익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그보다 넘는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22% 내게 됩니다. 해외 자산은 근데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투자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